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9시 20분 방송 종료할 때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차트 분석 통해서 꼼꼼한 투자 상담 도와주시는 박영숙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여쭤보시고 방송에서보다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정거래일 1% 전후의 내림세를 보였던 우리 양시장, 어제는 그 낙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국제금리는 올랐지만 미국에서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업황에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3.6%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은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가까이 오른 1,424원에서 마치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최종 금리 수준을 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도 함께 약세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1% 오르면서 2293선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1.12% 오른 6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7거래일 연속된 매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홀로 순매수를 이어가던 개인은 장중 매도세로 전환한 뒤에 그 규모를 늘려갔습니다. 기관도 280억 정도 팔자세였고요. 외국인만 2,300억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혼자 2,520억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은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다음 회의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내년 최종금리를 4.75%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8.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의 채권 시장은 또 흔들렸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5%가 넘게 치솟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112%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장중에 111선 넘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산업지수는 0.39%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쳤고요.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 넘게 떨어졌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30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3,871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한 달 동안 14% 가까이 오르면서 1976년 1월 이후로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박영숙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만나보겠는데요. 자리 옮겨서 박영숙 전문가님께 오늘의 시장 투자 전략 관해서 더 꼼꼼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 빨갛게 만들어드릴 박영숙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먼저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에는 붉은 장대, 전문가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네,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샵 3989번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문자 메시지 3글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팍스 밀키트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점도 알고 계시죠? 자, 저희가 밀키트에서는 섹터 위주로 알려드리고 디테일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저희 전문가님 밀키트 종목 얘기하기 전에 오늘 또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에요. 오늘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10월 장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차트 분석 꼼꼼하게 해주실 테니까 10월 우리 시장 좀 코스피, 코스닥 차트상으로 보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어렵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지금 이거 코스피 보시면요. 네. 지수가 계속 하방이에요. 저희 차트에는 봄에 잎이 나면 네. 초록색, 나무가 따라서 올라가면 나무색, 거기를 뚫는 게 이 검은색으로 땅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저기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잎의 색깔이 보이시잖아요. 네. 이 잎의 색이 이평선으로 11선이에요. 이 11선이 이 어둠, 이 땅을 이렇게 딱 뚫은 이런 타점이 좋은 타점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0월 달 여전히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디를 돌파하면 좋냐 그러면요. 이 차트에서는 우리 차트에서는 이 검은 선과 여기 점선 보이는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계속 갈 수 있는 상방 추세로 바닥을 돌리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점으로, 어떤 분들은 면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만 저는 선으로 바닥 자리를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2,400포인트 그 위에 언더가 지금 언더 아래서 있는데 여기 2,400포인트를 돌파해야지 우리나라 경기는 조금 돌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 추가 하락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돌기는 어려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추세는 이렇게 가까이 추세선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어렵고 제 생각엔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시고 이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웃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흘러갈까요? 코스닥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건데요. 코스닥은 더 강하게 이탈했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상승 돌파하지 못하면 장대로 강하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전체적으로 시황이 우리 경기 내수 경기를 보든지 아니면 국외 해외 경기를 보든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요. 조심하고 또 이런 데서는 이렇게 목표가를 짧게 그러면 750포인트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여기서 또 지지하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맞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지고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10월에 코스피, 코스닥 우리 양지수 박영수 전문가님께서 차트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9시 40분 동시호가 구간 진입을 네, 8시 40분 정정하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지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0.12% 정도 오르면서 2297선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선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그 이후에 또 상승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은 좀 오늘 거의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0.8% 넘게 떨어지면서 689선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750선 돌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10월장 얘기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오늘 또 시작되는 11월 장을 준비를 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을 때 팍스 밀키트에서 저희 섹터 위주로 알려주셨었는데 그 종목 리뷰 한번 오늘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종목을 사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먼저 알고 계셨었죠.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수익 한번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그 종목이 바로 도하 엔지니어링. 맞아요. 도하 엔지니어링 알려주셨었는데요. 자, 네. 전문가님 도하 엔지니어링 어떤 이유로 이거를 알려주시게 됐었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인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이랄지 건설기계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강한 네. 저항대를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를 보시고 네.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 검은색이 121선이거든요. 네. 121선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며 목표가는 16,000원 이 정도 16,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6,000원.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뚫으면 가는 거고요. 이제 재건이 가까워 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를 뚫으면 뉴스가 뜬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뉴스가 떠서 재건을 할 것이다. 어느 쪽에선가 패전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누르면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돌파했기 때문에요. 네. 긍정적인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나눠서 분산해서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 바로 도하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도 했었지만 이 종목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좀 묶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도하 엔지니어링
어제 종가는 8,970원이었는데요. 1,600원 선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뚫는다면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저희 팍스 밀키트 알찬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죠? 네. 저희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신 분들께만 알려드린다는 점. 자, 그러면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팍스 밀키트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얘기 좀 하면서 전문가님께 또 차트 분석 통해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뭐 장이 대체로 오르면서 대부분 빨간불이었어요. 뭐 그중에 빠진 종목 섹터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올랐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특히 좀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애플이 좋았고 그러면서 기술주들 좋고 반도체들 주들도 좋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3.6% 넘게 올랐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그 어닝 쇼크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전거래일에 이어서 또 한 번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 한번 보고 갈까요? 왜냐면 그 전날에 7% 넘게 빠졌고 어제 또 0.8% 정도 빠지면서 거의 지금 한 10% 가까이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차트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네. 40% 50% 이상의 범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서 또 혹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장기적일 수도 단기적일 수도 있는데 이 지금 SK하이닉스는 추세가 강하게 하방해요. 우리나라 전체 지수가 네. 대부분 하방인데 지금 실적 발표에 다가오면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위주로 반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추세가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방으로 추세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대는 어느 박스를 횡보하면서 내려가는 그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장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해보는데요. 지금 반도체가 조금 덜 팔린다. 그렇지만 삼성에서는 그대로 그냥 생산해 내겠다. 이런 뉴스도 떴기 때문에 SK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여기 8만 원 이탈하면 강한 하락세 네. 보여질 것으로 보이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주식은 지지와 저항을 보는 거에 가장 중요해요. 추세대니 가격이니 이런 것보다는 얼마 가격을 이 적정 주가가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고 지지대 이 지지를 하는지 여기서 이탈하는지를 보시면 손절을 할 때도 추가 매수를 할 때도 내가 매수해서 들어갈 때도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8만 원 이탈된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보여지듯이 네. 팔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매매를 하신 분이라면 손절했다가 네. 또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자리 매수해 보면 그게 주식하는 거지. 막연히 갖고 있기만 하고 시간만 끌고 가슴앓이만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SK하이닉스 어제 종가 82,7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이제 뚝뚝뚝 떨어지면서 일단 8만 원 선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8만 원 선 이탈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또 추가로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절해야 한다는 사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삼성전자 얘기는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반도체 주들 얘기 나눠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딱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수화학인데요. 네, 이수화학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그 전고체 배터리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 개발 현황과 향후의 또 목표치를 공개하면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자, 2차 전지주들 뭐 대체적으로 좋아요. 계속 좋은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우리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위치인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는지 한번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화학은 네.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보면 이게 매집산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네. 산. 예. 산. 산에서 중심에 놓으면 산중이고요. 이게 피보나치오로 따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피보나치오는 잘 안 보긴 하지만 피보나치오로 해서 이게 산의 중심에 왔는지 하단 25% 자리에 왔는지 이걸 따져서 지금 25%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죠. 네. 바닥으로 올라오는 3등분 선에서 4등분인데 3등분 선에서 반등하고 있어요. 보통 매집이 이렇게 산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이탈을 시키면서 여기서는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겠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공매도가 들어와서 다시 반등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때 피보나치오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강한 지지 라인, 이게 주가 적정선이라고 했죠. 주가 적정선에서 반등 위해서 가는데요. 이 기업은 지금 만들어 있는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기술이 굉장히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요. 네. 우리 이수학. 이수학에서 오늘 진입해 본다 그러면 이 중심, 봉의 중심에 들어와서 누를 때 올라가든지 누르지 않고 바로 돌파한다 그러면 시가에 진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네. 33,000원 정도도 괜찮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훨씬 더 많이 가는데요. 저희 방에 오시면 얼마만큼 멀리 높이 가는지 제가 그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수학 어제장 종가는 25,200원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32,000원, 33,000원 목표가 잡고 오늘 시가에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알려주셨었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 밀키트에서 알려드리는 자세한 종목뿐만 아니라 전문가님 차트 공부하는 방법을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고 나 차트 공부 제대로 한번 해봐서 조금 내 주식 투자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럼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 이 5문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수화학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상승 반도체주들 아까 얘기했었지만 좋았는데요. 또 곡물주 우리 사료주들의 흐름이 어제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가 이제 또다시 식량을 무기화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이제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곡물 협정에 불참할 것이다 하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료주 하면은 저희가 한일사료,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일사료 특히 어제 15% 넘게 정말 높은 폭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일사료 차트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는요. 러시아가 패전이 짙어지니까 어떤 거든지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반항하는 약간 사춘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전 세계가 곡물로 네.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일사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큰 폭 상승이 나왔고요. 네. 여기는 5파가 다 나왔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쌍봉 그리고요. 네. 내려가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긴 행보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는 조정 기간이 네.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했던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횡보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료의 이 강한 뉴스가 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만큼 강한 뉴스여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곡물에 대해서 문제가 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상승 파동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문제가 만일 난다고 그러면 이 박스를 돌파하는 이 자리에 또 이 지금 적정 주가를 돌파하는 이 라인을 돌파하면 강한 뉴스가 한번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 보셔도 늦지 않는데요. 이렇게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에서는 121선을 보면요. 이런 지표 다 빼고 121선만 봐도요. 지금 하락해서 오늘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돌파해서 상승 가느냐 이 중요한 자리에 놓인 것 같은데요. 보이시죠? 어제 강하게 저항받고 지금 밀린 모습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 뚫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긴 행보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일 사료가 이제 올해 4월 말에 15,000원까지 15,000원 넘게까지 올라갔었다가 어제는 6,140원으로 마쳤습니다. 일단은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리가 한 7,600원 선 그 정도 맞을까요? 7,600원 400원 선? 돌파해야 되는 자리요? 네. 6,300원. 6,300원, 네, 6,300원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뚫고 올라올 수 있는지가 우리 한일사료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곡물주, 사료주, 한일사료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뚫어야 되는 자리는 6,300원이고요. 아, 네. 저항 때 뚫어야 되는 데는 7,500원 맞아요. 7,500원 네, 맞을까요? 7,500원 맞아요. 네, 오늘 중요한 위치 6,300원 그리고 이제 저항대는 7,600원 정도, 7,500원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일 사료 이렇게 저희 차트 한번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사료주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전문가님 한번 여쭤봤었는데 애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애플 수혜주 얘기하면서 이제 LG노텍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애플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LG노텍 3% 넘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자, LG노텍 얘기 전문가님 한번 들어봤으니까 애플 관련된 다른 종목 한번 가볼게요. BH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 강세로 마쳤습니다. 자, BH는 우리 차트상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BH도 애플 관련해서 이제 부품주로 알려진 이제 애플 수혜주로 엮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죠. BH 어제장에서 1.69% 정도 올랐었습니다. BH. 네. 애플 관련된 주주가 지금 침체기죠, 애플이. 뭔가 잘 안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삼성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많이 이번에 개발하고요. 라이다, 자동차 가는데 보는 눈을 네. 아주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3차원적인 시그널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카메라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애플이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BH도 강하게 하락세거든요. 네. 이것은 추세를 돌리기는 여간 어려워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았어요. 바닥이 잡히지 않고요. 강한 추세 하락이고요. 네. 지금 여기서 추세가 돌려면 여기 쌍바닥 19,000원 네.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121선이 이제 막 꺾었기 때문에 이게 완만한 추세가 돌리는 자리까지 내려오려면 조금 더 이탈하지 않을까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하시는데 그러나 주가는 오르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쉬어가면서 내리는 자리에서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보시다가 추세를 돌린다 그러면 진입하셔도 무난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 애플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만드는 BH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 강세가 나왔지만은 차트상 방금 보셨듯이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고 있고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았다. 우리 BH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24,100원이었는데요. 19,000원 선까지는 조금 더 쌍바닥 찍을 때까지 지켜보시고요. 하지만은 이제 기업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보시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뉴스, 어떤 이슈 나오고 또 이렇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자리 잘 확인하셔서 투자해 보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 거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 상세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막 개장이 됐고요. 일단은 예상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오고 있었고 코스닥도 저희 동시호가 진입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는 이제 조금 있다가 뜨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 BH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전문가님 방금 바닥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실제로 현재 한 2% 가까이 오늘 좀 다시 떨어지면서 23,600원 선 지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 출발 지수 떴는데요. 일단은 양지수 다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긴 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5% 올리면서 2,300선까지 올라왔었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방향성이 지금 조금 어제 종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695선에서 아직은 방향성 뚜렷하게 정하지 않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잠깐 확인을 하고 가고요. 다 얘기는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그러면은 저희 이제 코스닥에서 또 관련 있는 종목 하나 보자면 시총 상위에서 지켜볼게요. 셀트리온이 그룹주들 다 같이 올랐습니다. 2% 정도 강세로 마쳤는데요. 또 오늘부터 독일에서 국제의약품 박람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좀 모멘텀을 받아 먹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 위치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마음고생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이 추세가 하락하면 이게 추세대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간에 이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게 떨어져요 이러면 못 알아보시잖아요. 네. 지금 셀트리온으로 공부하시면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고 이 추세대를 이렇게 돌파하거나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가격 적정선을 주가 적정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트상에서만 보면 이 주가는 쌍바닥을 이렇게 찍었어요. 강하게 하락한 주가가 쌍바닥을 이렇게 찍은 거 보이시죠? 네. 예, 약간 들면서 이게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그러는데요. 한쪽을 살짝 들어주면서 나 올라갈 거야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지금 검은 선 내가 계속 말했던 이 검은색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차트로 보면 어느 조금만 익히면 차트는 매우 쉬워요. 그리고 이쯤에 이런 데서 뉴스가 뜨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도 간혹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 셀트리온도 쌍바닥 찍고도 여기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다. 이때 뉴스를 찾아보시면 또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려고 할 때도 뉴스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 더 이상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주가는 그냥 가지 않고요. 계속 모든 전문가들이 혹은 여러분들도 어떤 패턴, 어떤 지지대, 어떤 추세대 이런 걸 계속 따지듯이 네. 반드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가거든요. 이것을 주가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의 흔적을 남기면서 가는데 그 흔적을 추적해 보면서 보면 쌍바닥 그리고요. 들어서 돌파하려는지 다시 쌍바닥을 찍으려는지 추세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서는 이 강한 지지선 검은색 라인 18만 원 정도 손절 잡으셔야 되고요. 네. 목표가
저항대는 저항이에요. 목표가 아니고요. 20만 8천 원 정도가 저항대거든요. 그럼 여기를 돌파하면 그 자리를 다시 손절로 잡으시면 손절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매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얘기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재작년 한 2년 전 이때 38만 원, 거의 39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현재 오늘 지금 19만 500원이니까 진짜 이건 정확히 반으로 떨어져서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우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짝꿍댕이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을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하방으로는 18만 원 선, 그리고 일단 가까운 목표치는 20만 8천 원 선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알려주신 그런 위치에서는 딱히 뚜렷한 이슈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지만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또 탄탄한 기업이니까요. 어떤 호재, 어떤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마찬가지로 한 0.3%대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잠깐 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오늘 장 초반부터 360억 정도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이랑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100억 원 넘게 일단은 담고 있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현재까지 해서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4원 정도 오르면서 1,428원 이렇게 되면은 3일 연속으로 1,42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잠깐 체크해봤고요. 자, 오늘 장 얘기로 조금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3대 지수가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와중에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영향으로 보이고요. 섹터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계업종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한신기계가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 그러면 한신기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늘 장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식이게 굉장히 좋네요. 좋은 위치인가요? 네. 이게 갭이 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검은 선 121선 아래 있죠. 네. 이 121선을 뚫으면 가는 거고요. 뚫지 못하면 그냥 한번 갭을 띄워보는 거니까 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요. 네. 8,500원. 8,500원 돌파하시면 계속 들고 가시고요. 네.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히거나 오늘 지금 여기 있는 8,000원 121선 이하 이탈하는 이 8,000원 돌파하지 못하면 익절하고 나오시는 것이 네. 바람직해 보입니다. 종목 하나 더 보면요. 저희가 네. 어제 카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G2파워 추천드렸었어요. 네. 오늘 지금 16% 어제 드렸었는데 어제는 가지 않더니 오늘은 갭이 16% 이상 떴네요. 네. 놀러 오시면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아무래도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 한수원 폴란드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원전 이제 한수원에서 폴란드 수주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미국에게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어제 뜬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1차는 미국이 가져갔고 2차를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원전 관련주들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전문가님이 이제 G2파워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오늘 장에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나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있고요.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원전주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고요. 또 그러면은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종목 CKH도 한번 보면 어떨까요? CKH도 현재 20% 넘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CKH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품 중국에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차트상으로 위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KH. CKH. 네. CKH. 종목을 선정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기법의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이 계속 간다고 그 종목에 들어가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냥 공부로 진입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여기서도 지금 입이 나기 시작했죠. 입이 나기 시작해서 121선을 강하게 뚫었는데 네. 이렇게 동전주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많은 물량의 수급이 될지 또는 내가 수익을 냈을 때도 매도 관점이 조금 어렵거나 지금 또 상패 시즌에 접해 있어서 마지막에 어떤 단계 지금은 상패 아니면 배당의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유의하시고요. 네. 구경해 보시고 장대가 어떻게 뜨는지 차트에서 이게 붉은 장대는 이렇게 뜨는 거다 이렇게 하고 전문가는 붉은 자켓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CKH 같은 경우에 오늘 개장 전에 공시가 있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된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장 초반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투자하지 말고 구경만 해라. 조금 접근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CKH 일단은 지금 장 초반에 20% 넘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해서 그러면 코스닥에서 어떤 업종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와중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금속입니다. 우리 금속 중에서도 보성파워텍이 현재 13.5%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장 초반부터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력 관련돼 있고 가스 발전소 이런 부분 에너지 연관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또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현재 어떻게 될 것으로 차트상에서 전망되고 있을까요? 보성파워텍은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가 지금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원전 또 뭐 지금 원전의 한전이 굉장히 적자 기업으로 원전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내릴 때도 내리는 장소마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A파, B파, C파, C파가 끝나고요. 지금 조정해서 추세를 돌리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추세대나 추세선을 그어놓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자리를 돌파하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지금 돌파했어요. 어느 자리를 강하게 이 자리가 이 도지를 돌파하는 그래서 갭으로 강하게 띄웠는데요. 추세를 전체적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4,300원 이탈하는지 관망해 보시고요. 4,3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성파워텍 지금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된 이제 섹터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 굉장히 좋다. 오늘 갭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5,000원 이상으로 목표가 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3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시 20분 저희 방송 종료 시간까지 7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슬슬 자리 정리하고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 얘기 들어보도록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아직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시장 방향성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올 섹터와 종목 준비해 주신 거겠죠? 네, 준비 잘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자리 옮겨서 박영숙 전문가님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섹터 종목 준비해 와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방송 종료 전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는 섹터 위주로 힌트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은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하시는 분들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전문가님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샵 3989고요. 내용은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 전문가님 차트 공부시켜 주시고 자세한 종목 떠먹여 주시고 매수 매도 타이밍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11월의 첫 밀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요, 자동차 부품하고 코로나 음악 병동 관련 섹터예요. 자동차 내장용 헬트나 부직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재는 부직포 부분, 폼 부분, 어떤 틀을 잡는 폼 부분, 원사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는 기업이고요. 해외 법인도 설립해가지고 그 팔레트 부분 사업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장재는 전체 생산 가능한 그런 기업이에요. 작년 대비 매출액은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1% 증가했어요. 앞으로 그 신설 도입된 부직포 사업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부직포 음악 병동이랄지 마스크 관련돼서 부직포도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또 자동차가 전체 변화되면서 경량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체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타점과 목표가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였습니다. 자, 일단은 부직포 이런 관련된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밀키트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섹터 위주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가 앞으로 경량화 될 것이다라는 예상 속에서 거기에 관련된 시트 이런 부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고요. 또 이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 독감 환자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7차 재유행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뉴스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음압병동이라든지 마스크에서도 쓰일 수 있는 부직포 제조하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기업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번호는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자, 오늘 전문가님 성함, 우리 붉은 자켓 박영숙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저희 프로그램명 밀키트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신다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일단은 양시장이 좀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는 않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오후 되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지켜봐야 하겠죠. 자, 오늘 장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